개별 원가 계산은 한 공정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A, B, C 정도 있다고 하면 이거 배를 만들 때 공정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장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배를 만들려면 철판을 잘라내야 되고 절삭 공장에 안 가봐서 잘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우리 뭐 TV 이런 데 보면 공장 나오잖아요. 자, 다시 잘라진 철판을 조립하더라. 물론 이제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건데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ABC 이 제품은 절삭과 조립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자, AB는 다 완성이 됐고 B는 절삭만 통과한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 바로 이제 완성품, 결국에 AB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C는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개별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제품별로 직접비는 최대한 다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쪼개줄 건데, 자, 이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가 절삭 부문에서 발생한 것도 있을 테고 조립에서 발생한 것도 있겠죠. 근데 A, B, C는 절삭을 다 통과를 했지만 조립 같은 경우는 A, B만 통과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A, B, C 다 배부하면 안 되고 일단 전체 제조 간접비를 절삭에 있는 거, 조립에 있는 거 각각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회사 전체 제조 간접비가 뭐 300원이다고 하면 일반적인 문제는 이 300원 중에 이쪽이 얼마, 이쪽이 얼마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원의 원가를 A, B로 쪼개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얘를 쪼개다 보니까 우리가 부문 개별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문 개별비는 300원 안에는 각 부문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직접비를 A, B, C 추적해주는 같은 개념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원, 5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00원 중에 150원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공통비가 150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150원을 다시 절삭과 조립에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 배분은 제품에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듯 다른 부문에도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보니까 뭐 얘가 100원, 50원이라고 하면 절삭 부분의 총 제조 간접비는 200원이 되고 조립 부분의 총 제조 간접비는 1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원은 A, B, C에 배부하고 이 100원은 A, B에 배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부문별 배부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다가 자, 이 절삭 부분은 보니까 다 기계 작업이에요. 기계 작업. 조립은 사람의 수작업이라고 할게요. 기계 작업이면 배부 기준을 뭐로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기계 시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얘는 사람 작업이니까 기계 시간이 아니고 노동 시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배부 기준도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정교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부문별 배부라 그러고 얘를 상대적으로 공장 전체 배부라고 합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부문이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결국에 부문별 배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쪼갠 다음에 배부 기준도 부문별로 달리 적용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다시 공장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절삭 부문이 있고요. 조립 부문이 있더라. 자, 그리고 A, B, C 이렇게 되고요. 자, 공장에 가면 이게 절삭 조립처럼 실제 제품 제조가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고요. 제품 제조와는 무관하지만은 공장이 잘 돌아가게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식당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도 사무부가 존재합니다. 요 구조가 바로 공장이에요. 생산 라인이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 잘 진행이 되도록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분할 때 자, 얘를 제조 부문이라 그러고 이러한 부문을 보조 부문 또는 서비스 부문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다 공장이죠. 공장에서 발생한 것들은 모두 다 제조 원가예요. 자, 식당이나 사무부 발생한 것도 다 제조 원가라고. 근데 식당이나 사무부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직접비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데 직접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근데 간혹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거부하면 돼야 한대요. 풀어야지 그때는. 속으로 요구 좀 하더라도. 절대 직접비가 발생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나올 수는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자, 식당 사무부도 제조원가지만 직접비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제조 간접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절삭 조립은 있잖아요. 얘네들이 필요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A, B, C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A, B, C를 만들지 않는다면 절삭과 조립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즉 뭐냐면 절삭과 조립이 필요한 이유는 A, B, C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식당하고 사무부는 A, B, C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실제로 A, B, C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꼭 필요해. 밥은 먹어야 되니까. 즉 뭐냐면 절삭과 조립은 개별 제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식당하고 사무부는 개별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문과 연관성이 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절삭이나 조립에서 발생된 원가는 A, B, C에 배부하지만 식당이나 사무부에 발생하는 원가는 A, B, C에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문에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00원 전체 제조간접비를 다시 부문별로 쪼개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 했던 방식으로 각 부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비는 찾아보고 나머지 공통원가는 뭔가 다른 기준 가지고 쪼개줬겠죠. 쪼개보니까 자, 얘는 100원, 100원, 80원, 20원이라고 할게요. 전체 300원 항상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100원은 A, B, C에 쪼개주고요. 여기 있는 100원은 A, B에 쪼개줍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80원, 20원은 어떻게 할까? 얘는 A, B, C에 쪼개주는 게 아니고 다른 부문에 쪼개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절삭 부문은 8명이 밥을 먹었고 조립은 2명이 밥을 먹었다고 하면 이 80원은 어떻게 쪼개줘야 돼요?
8명이니까 더하기 64. 얘는 2명이면은 16. 이렇게 쪼개주면 되겠죠. 8대 2의 비율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도 사무부도 어디에 절삭하고 조립에 쪼개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되는 거죠. 이제 금액은 틀리지만. 그러면 절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원가에다가 보조 부문 발생한 원가를 합해서 A, B, C로 보내주면 되고, 조립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A, B에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무부도 식당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또 식당도 사무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를 상호 용역 수수 관계라 그래요. 상호 용역 수수 관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직접 단계 상호배부법이라고 해서 직접 단계 상호배부. 자, 요 세 가지 방법은 직접 배부법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무시하는 거. 단계 배부법은 일부는 인정하는 방법. 상호 배분법은 모두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고려를 해서 원가 계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실무에서는 얘가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주고받아봤자 얼마나 주고받겠어. 우리는 빨리 제조 부문에 올려보내서 개별 제품 원가 배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고받는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직접 배부법은 주고받는 거 무시하는 방법. 단계는 다 무시하지 말고 일부만 인정하자.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다 인정하자는 방법이에요. 내려갈수록 어렵겠죠. 그렇죠? 좀 복잡할 거예요. 요게 이제 큰 틀이고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봐요. 이제 더 보는데 첫 번째가 자가 소비 용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 자, 이제 자가 소비 용역을 좀 미리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식사를 제공받죠. 그렇죠? 그러면 식사를 제공받기 때문에 식당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누가 배부받아요? 본인이 배부받는 거죠. 그게 바로 자가 소비 용역. 그럼 보세요. 어차피 식당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식당 스스로 배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다른 부문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가 소비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없는 걸로 보면 돼. 그러니까 나한테 배부하지 않으면 돼요. 자, 나를 배부 대상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배부될 원가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뿌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즉 자가 소비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나를 배부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일 배분율, 이중 배분율법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책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보면은 개별 원가 계산 전체를 다 본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그냥 개별 원가 계산은 아니죠. 개별 실제 전부 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면 개별 실제 전부 원가 계산.